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화스킬의 이해와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민 포퓰리즘 15조라고 하는 서민 가치를 구현하는 서민가치정당 혁명 21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지용범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과,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 부하 직원, 동료와,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만남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사람마다 상이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이점을 간과한다든지 또는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다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화 스킬의 이해와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할 때 첫 번째 단계로는 먼저 여러분이 만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호성과 다른 하나는 반응성이 되겠습니다. 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여부가 되겠고요.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든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아닌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호성 행동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 2를 보여주세요. 단호성의 정도에 따라 행동 특성을 보면 그 단호성이 강한 성향이 있고 약간 성향이 있습니다. 먼저 강한 성향을 보겠습니다. 활기가 강한 단호성의 사람들은 보면은 활기 정도가 상당히 활기롭고 그 다음에 뭐든지 빠릅니다. 제스처가 강하고요. 얘기할 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시할 때 바로 서거나 몸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말 속도가 빠르고요. 말 크기도 크고 말 횟수도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의사결정 속도도 당연히 신속하고요. 그리고 위험 감수를 잘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얘기할 때 대립하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고요. 의견 제시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태도는 상당히 상대방을 압력적으로 대하죠. 그 다음에 분노 표출할 때 상당히 빠릅니다. 그에 반면에 대비한 단호성이 약한 사람은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냐 하면은 활기 정도가 좀 약하고요. 속도도 느리고요. 제스처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시선을 마주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시할 때 뒤로 기대는 편이고요. 말 속도가 느리고 말 크기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말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작고요. 문제점을 제시할 때 느리고요. 의사결정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를 싫어합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위험이 크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경향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과 대립할 때 상당히 피합니다. 의견 시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요. 의사결정 태도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분노 표출할 때 상당히 느리게 표출합니다. 이상의 15가지를 단호성이 정될 때 강약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많으면 여러분은 그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2를 보여주세요. 표 2는 반응성 정도에 따른 행동 특성을 얘기 드리면은 반응성이 강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감정 표정이 친근감이 있고요. 얼굴 표정이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스처가 자유롭고요. 음질 변화가 억양 변화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잡담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할 때 자기 일화나 경험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 분야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고요. 일하는 방식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복장은 캐주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0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감정 표현이 잘 안 드러냅니다. 그리고 표정이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은 단조롭고요. 제스처는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음질 변화, 억양 변화는 단조롭고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잡담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익숙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담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관심 분야는 사람보다는 업무 중심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과 일하더라도 극소수로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복장은 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단호성처럼 반응성이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 많으면 여러분 성향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성과 반응성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역시 사람 스타일을 4가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 3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 스타일 중에서 첫 번째가 말을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걸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표현형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단호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 분석형이라고 합니다. 애널리티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말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우호형 또는 친절형이라고 그러고 에이미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이걸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익스프레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단호성이나 발행성을 보시면은 내가 어느 유형에 들어간다는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 스타일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안 변합니다. 잘. 다이 하드죠. 그 다음에 어느 스타일이 가장 좋고 나쁘냐. 절대 좋고 나쁜 스타일이 없고요. 어떤 스타일이 우월하고 열등이냐. 없습니다. 그런 게.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개성이나 믿음, 가치 또는 목표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스타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툴이긴 하지만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같은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형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분석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를테면 곤소는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크라이슬러 전 회장인 아여 코카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같이 유명한 사람들 다 표현형인데 이 사람들 서로 틀립니다. 표 3을 볼 것 같으면 네 가지로 나눠 있는데 다시 그거를 각각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주도형인데 그걸 십자가 표시를 해가지고 네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내가 주도형의 성격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주도형인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분석 주도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호 주도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현 주도형이 있을 수 있죠. 네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주도형을. 마찬가지로 분석형, 우호형, 표현형도 네 가지씩으로 나누면 16가지가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유명한 인사들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인데 각 스타일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난 사람인 내 스타일하고 달라요. 내가 분석형인데 표현형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스타일을 파악해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수용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각 스타일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비굴한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수용하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연구해서 그 사람 스타일에 수용을 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맞춰주는 것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유형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 4를 보여주세요.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주도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식이냐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둔감합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일 중심으로 대화하고 결과 중시하고 강한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대단합니다. 생각이나 결정을 그 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바꿉니다.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하지는 않아요. 잘못됐다 생각되면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론 원리 감정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빨리 걷고 많이 움직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본인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눈을 다른 데를 쳐다보면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시간 관리가 철저하고 이 사람은 업무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일을 많이 합니다. 단점은 실행을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강력 추진하다 보니까 좀 가끔 가다가 경솔할 때가 있고요. 상대방이 이 드라이브를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 게 많죠. 우호형이나 또는 표현형, 분석형이 볼 때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현실과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고 과단성 있고 합리적이어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생각이나 계획을 잘 바꾼다 얘기 드렸죠. 이를테면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끝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주도형인데 적대국인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게 있어요. 전형적인 주도형
특징을 갖고 있는 게 2차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관심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관심과 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유에 있어도 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유형인 분석형을 보겠습니다. 표 5를 보여주세요. 분석형은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단호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보다 일 중심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요. 완벽을 좋아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자료와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길 좋아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문가 그룹이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로 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조용한 스타일이고요. 말 아닌 서면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의견 제시할 때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견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하죠. 뛰어난 정보 가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이라는 게 살다 보면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늦을 때가 많아요. 많은 걸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안이 보류된다든지 중요한 기회를 상실한다든지 그다음에 해결할 문제를 방치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람은 이성적인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목소리에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관리하면서도 검토하는 게 많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많고 그다음에 마감 시간을 자주 놓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유형인 우형을 보겠습니다. 우형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부드럽게 얘기하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유형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요. 잘 협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들 중에서 우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 친밀도가 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급변하는 환경보다는 안정된 환경, 체계 하에서 실력 발휘하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윗사람이나 조직이 어떤 체계를 갖춰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석형처럼 서면보다는 직접 대화하고 전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실제 잘 드러내요. 좋은 분위기일 때는. 그러나 좀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마음에 담아들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얘기를 잘 하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친밀감이 있어가 다른 사람과 일할 때 장점이고요. 팀워크가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일하면은. 그리고 부지런하고 봉사 정신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조직의 유지관리에, 메인테넌스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재 역할을 하고 갈등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타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뒤로 확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결단을 잘 내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못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이 논쟁이 상당히 심한 의사결정할 때 결과가 잘못 결정하면 당황스러울 때 그 다음에 선택이 편차할 때는 절대로 의사결정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상황을 좋게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갈등을 너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많은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표현형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우형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특징을 보면 일보다는 역시 우형처럼 사람 중심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요. 적극적인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극적인 거 좋아하고 밝은 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표현,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눈길 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튀는 프로젝트를 좋아하고요. 에너지가 그냥 넘쳐 흐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좀 몽상과 기질이 있어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이어서 행동부터 하고 생각하는 유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래상을 잘 그립니다. 그 다음에 행동부터 하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신의 감정이 크게 좌우되는 사람이고 장난 잘 치고 재미있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웃을 때도 상당히 호탕하게 웃습니다. 말할 때 온몸을 사용해서 말을 하죠. 네 가지 스타일 중에서 온몸을 사용해서 말하는 이 스타일밖에 없어요. 주도형이나 분석형은 거의 제스처나 몸짓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제안 행동에 대해서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좋고 싶고 싫고가 확실하고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를 좋아하는 분석형보다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외향적이라서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고요.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단점은 중요한 일인데도 이 일에 충실치 않은 경향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일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일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조금 더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복장이라든가 말하는 게 막 튀는 사람, 이런 사람 대부분 10중 8구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특별한 걸 좋아하고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하고요. 각광을 받고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려다 보니까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고 한 군데 이 한 가지 일에 매몰되는 거, 매이는 거 싫어하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회의가 길게 진행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딴짓을 피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 모으는 거 좋아합니다. 식사나 취미 활동할 때 사람 모으고, 그다음에 화창하고 푸른 날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상상력의 나래를 피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디테일보다는 나무보다 숲을 선호하고요.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감정 전달력이 뛰어나가지고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유창한 말솜씨가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범하고 재미없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편이고요. 심각한 상황에서도 농담의 유머감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분주한 일정 중에서도 자기 기분 전환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좀 문제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자르고 대화를 족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다 보면 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삼촌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제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호형처럼 그렇게 사례를 드는 경우가 있고요. 민감한 그 대신에 솔직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를 기꺼이 수면 위로 올려놓고 토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업무 중심 주도형은 일 중심, 결과 중심, 그 다음에 성과를 중시하죠.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고 시간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과감 의사결정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형은 일 중심으로 하고 계획적인 데 반해서, 그리고 뛰어난 정보 가공하고 자료를 잘 챙기죠. 근데 혼자서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우호형은 사람 중심의 대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공감하고 심밀도를 높이고 조화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 체계에서 능력 발휘하는 걸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형은 역시 우호형처럼 일보단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에너지가 상당히 넘쳐 흐르죠. 그 다음에 외향적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 나무보다 숲을 총론적인 걸 좋아하고요. 대담한 것, 특별한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징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4가지 스타일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나는 어느 특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형인데 주도형 기질도 있고 예를 들어서 표현형 기질도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여러분을 특징 짓는 것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스타일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과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대화하는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